예, 이번 주 이슈입니다. 근데 이슈 지금 홍 박사님 급하네. 많이 급해요. 예. 시간이 좀 급합니다. 이게 살인 사건도 길게 했고 우리 맞아요. 홍 박사가 또 찾아온 그 사건 분석도 길어가지고 길어졌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계속 길게 해가지고. 1시간씩 다 넘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늦어져서 라이브가 아무래도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하면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대충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슈가 빨리 갈까요? 네. 여기 이슈 보니까 이슈 첫 번째가 이게 뭐 누가 뭐래도 인하대학교 네, 요즘 난리죠. 그 성폭행 추락사 사건 아니겠어요? 네. 이거 봤더니 지금 구속영장은 발부됐죠. 네, 그렇다고 해요. 예. 영장은 발부됐다고 그러는데 얘가 아마 휴대폰을 현장에 남겨놨던 모양이죠. 그런가 봐요. 그 자기 핸드폰이요? 네. 1학년생인데 인하대학교 1학년생인데 20살짜리가 이제 이런 짓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예, 여름 계절학기 이제 시험 날이었다고 하잖아요. 아마 여학생이 먼저 시험이 끝난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얘가 이제 늦게 시험을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둘이 아는 사이였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술을 마신 것 같아요. 같죠. 예. 술을 마신 것 같은데 새벽입니다. 새벽에 그 캠퍼스 건물 내에서 아마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3층에서 이 여성이 떨어졌는데 네. 떨어져서 이제 피 흘리면서 하의는 안 입은 상태에서 네. 떨어져서 아마 그때는 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송됐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사망한 걸로 보이는데 네. 짐작컨대 아마 성폭행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3층에서 여성 스스로가 뛰어내렸는가 아니면 밀쳤냐. 이놈이 밀쳤느냐. 이게 이제 아마 이거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할 거예요. 이게 또 그 창틀이 좀 높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여성이 좀 뭐 술에 좀 취해 있었고, 그래서 술이 취한 여성이 자기 이제 좀 키보다 이렇게 조금 키보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키를 감안했을 때 좀 높은 창틀을 스스로 거기를 뛰어내렸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마 바지하고 속옷 같은 경우는 교내의 그 장소가 아니고 떨어진 장소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발견이 된 것 같아서 네. 요 놈이 이제 거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범행을 은폐할 시도도 있지 않았느냐. 이제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구체적인 어떤 확인이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추락사가 늘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이게 애매기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추락사가 밀었느냐 아니면 뭐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냐, 혹은 스스로 투신을 한 거냐, 이걸 밝혀내기가 무작입니다. 근데 이게 안 밝히면요 죄명이 바뀌어요. 그렇죠. 이게 강간치사하고 네. 강간살인하고는 영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죄명이 바뀌면 이거 형량도 완전히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경찰에서는 지금 그 동선을 가지고 그리면서 시뮬레이션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이거는 고의가 있어서 밀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간다면 살인죄가 성립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강간치사로. 이 남 학생 같은 경우는 떨어져서 사망한 거를 인정했다고 하니까 아마 떨어진 거를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건데, 다만 고의로 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떨어져서 건물 밑으로 떨어진 걸 봤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었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 걔가 그 높은 1m 50 가까이 된다면서요? 네. 이 창 높이가. 그렇죠. 그럼 여성이 훌쩍 뛰어넘어서 떨어져?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쉽지 근데 뒤로 기대에 있다가 이걸 잘 봐야 될 거예요. 이 사건의 그 키포인트는 네. 앞으로 떨어졌는지 그러느냐, 뒤로 떨어졌는지, 떨어져 있었을 때 그 상황. 예. 112가 출동을 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아마 떨어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아마 그 사진 촬영한 게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사진 촬영에 의거해서 벽과 이 여성이 떨어져 있는 이 거리, 그렇죠. 벽과의 사이 거리, 네. 그 다음에 그 누워 있는 형태의 모습, 습. 뭐 이런 것 등등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뛰어내렸거나 뛰었다면 약간의 거리가 더 나와요. 이격거리가. 그렇겠죠. 벽하고. 이제 팡 뛰는 거니까요. 벽하고 이격거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벽하고 이격거리가 좀 더 나오고 직으로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밀려갖고 떨어지면 바로 직가거든요. 뚝 떨어지죠. 그 부분 직가로 떨어지면 대다수 누운 형태가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 뛰어내린 경우에는 물론 뭐 바뀌기도 하지만 엎어진 형태도 꽤 많거든요. 3층이면 3층 한 10m 남짓 높이에서 원래 뛰어내리던 자세가 변경되기는 좀 어려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예, 구간이 짧아서 그런 경우라면 본인이 뛰었다면요. 그 거의 그 자세 그 자세가 나오고 가는 예. 물론 본인이 이렇게 매달려갖고 앞으로 해서 굴렀다면 하다가, 예. 그럼 또 이렇게 한번 달라지죠. 했다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격거리, 벽과의 거리 뭐 이런 거 등등을 수백 번 아마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덩달아서 이 친구 요 남자 네네. 요놈도 아주 철저하게 아마 이제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네. 뭐 이런 거 등등을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학교 내에서 캠퍼스 내 교실 안에서 네. 이런 그 성폭행 사건 났다는 건 진짜 이거 전대미문이에요. 끔찍한 이거. 사건이죠. 요즘 여기 기사에 보니까 이제 그 남자가 오후 2시에 시험이 마치고 여자가 오후 7시 50분에 마쳤대요. 그런 바뀌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새벽 1시 30분쯤 CCTV에 찍혔잖아요. 그 학교로 부축해서 나가서 그러니까 둘이서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학교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렇죠? 3시 50분경에 이제 행인에 의해서 발견된 시간이 3시 50분이라고 하니까 1시 반부터 이제 이 3시 50분 사이에 어떤 일말의 사건들이 벌어진 거고 학교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 우린 이거 상상도 해본 적. 근데 밖에 나가서 둘이서 술을 마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 모양이죠. 예. 1학년생이던데. 아이고 참. 요 사건은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 사건이 보니까 나 이거 영상 보면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이거. 저도 조금. 아니 우리 방송이 마치 뭐 예언하듯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정 PD님? 저 얼마 전에 저 개물림 사고 관련돼서 저희가 방송을 좀 했잖아요. 네. 또 났습니다 이거. 났어요. 지금 큰일 날 뻔했죠. 이거 지난 11일 날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예요. 예.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예. 이 8살 먹은 아이가 목줄이 풀린 채 자신을 공격하는 그 개를 피해서 막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 다 나오더라고요. 예. 혹시 안 나옵니까 여기? 일단 이게 라이브가 아니라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아마 목을 물렸는데 난 이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목 깊숙이 물었으면 아예 죽거든요. 그 상처가 심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목 부위를 이제 주로 이 개들이 또 사람을 공격할 때 가장 치명적인 게 목을 공격하는 거예요. 목을. 근데 어린아이가 저는 화면 보니까 막 속에서 열불이 나던데 애가 나중에는 저항도 못 해가지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개새끼는 물고 있고 말이에요. 맞아요. 애가 그냥 거의 죽은 늘어져 있더라고. 난 그게 사망한 줄 알았어 진짜. 왜 보면 저항도 거의 못 하잖아요, 애가. 참. 그 옆에서 이제 그 택배 기사님이 이렇게 쫓아줬으니까 망정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애 진짜 사망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목하고 팔다리에서 출혈 보이고 있고 네.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진돗개하고 믹스견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집요하죠. 매달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그래도 이 개도 지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대상한테는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노약자나 여성한테 달라붙거든요. 꼭. 그렇죠. 덩치가 큰 성인 남성들은 지들도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강아지 기를 때도 보면 네. 나한테는 꼼짝 못하는 놈이 우리 집사람한테는 끝까지 덤비더라고. 여성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 예, 약간 그 서열을 이렇게 서열화 하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진도 믹스견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중형견에서 대형견 사이 정도. 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고 아이가 그냥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결국 개한테 잡혀갖고 물려서 넘어지고 말이야. 한 2분 넘게 애가 축 처져갖고 누워있는데 개새끼는 거기 계속 있고 확 진짜 열받더라고 그거. 그 손수레로 옆에서 택배 기사님이 쳐가지고 쳐서 쫓았는데 예. 근데 이제 저는 속상한 거 있어요.
그 앞전 상황 보셨죠? 네. 그 여성분은 애가 강아지한테 하는데- 물리고 있는데 그 여성분은 그냥 가더라고. 예.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기잖아요. 8살짜리 그러니까요. 애가 이- 책가방 난 메고 막 이러고 모르겠어요. 가다가. 그분이 못 봤다고는 안 보이지거든요. 영상을 봐도 뭐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자식 같은 아이 아니면 내 손주 같은 아이가 걔한테 공격받고 있는데 그걸 모른 채 한다는 거는 사람의 도리 아니에요. 그건. 그게 엄청 씁쓸하더라고. 굉장히 씁쓸하더라고. 아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그 아파트 근처에 사는 70대 남성이 기르는 네. 개래요, 이게. 네. 처음에는 아마 그 유기견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경찰이.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남자 목줄 없이 풀어놨으니까 견주. 과실치상으로 네.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뭐 스스로 걔가 뭐 풀러서 도망갔다고 새벽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느슨하게 묶어서 풀리게 한 것도 그건 잘못인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그건 잘못한 거예요. 네. 공격 성향이 있는 개라면 목줄을 2개, 3개를 저 목에다 매놓더라도 개가 못 나가게 해야 돼요. 사람이 우선이지 개가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 성향이 있는 개들은 관리의 의무가 철저히 있는 거예요. 견주한테. 그런 개를 어쨌든 본인이 선택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뭐가 어렵다, 뭐가 힘들다 이렇게 변명을 그러면 그 개를 안 키우시면 되죠. 그럼에도 그럼요. 불구하고 본인이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전이나 주의 의무는 견주에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경찰이 그 개를 체포를 해가지고 체포했다니까 웃긴다. 하여튼 그 체포를 개를 해서, 잡아가지고 유기견 보호센터에다 일단 둔 상태에서 네. 검찰에다가 사람을 공격하는 그 위험성이 있는 개니까 안락사. 네. 이제 아마 그 살처분한다고 그러죠. 안락사. 그런 요청을 이제 검찰에다가 지휘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네. 이 그 견주한테도 동의서 받은 겁니다. 동의서 살처분한다 받아야 이거. 되겠죠. 살처분 예. 안락사 동의를 한 거예요. 그 동의서 첨부해가지고 검찰에다가 올린 겁니다. 이 개는 공격 성향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살처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과가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내려올지 이제 오케이가 되면 가가 되면 네. 아마 살처분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개 관련해서 이제 이거 반려견 키우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개는 무는 게 습성이다. 물지 않는 개는 개가 아니다. 뭐 등등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개를 죽이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니까 죽이는 것까지 너무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동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락사가 된다라고 하면 마음이 씁쓸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마음이 씁쓸한 이유는 결국은 개한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지성 수준을 요할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책임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예. 거죠, 개한테는. 그럼 그러니까 개는 결국은- 개답게 행동한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견주가 잘못을 했고 뭐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데 이유 불문하고 동물이 사람을 공격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애매하더라고.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저도 정확하게 뭐가 맞다고 말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명한 거는 견주는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견주는 잘못한 거 처벌받는 게 맞는데 개가 그런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느냐. 지극히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게 개인데 그 개한테 전체의 책임을 다 물어서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라 하는 거 옳으냐.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한편 돌이켜 생각하면 개보다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사람이 우선인데 그렇죠. 저렇게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죽을 수 저렇게 있었죠. 위험한 개가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지나친 위협이죠. 위협이다. 네. 그러니까 저런 개는 빨리 없어지게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게 옳지 않느냐. 그 양쪽 주장이 다 일리 있어요.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참 애매하긴 한데 분명한 거는 차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맹견 종류 꼭 맹견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개를 기르시는 견주분들 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요. 정말. 울타리 잘 만들고 목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그러셔야 돼요. 내가 좋자고 키우는데 그러자고 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본인들은 이제 이 목줄을 잘 묶었다고 놓는데 한 5년 전에 산 목줄을 그대로 쓰시니까 낡아갖고 헐거워지고. 끊어지는 게 많아요. 헐거워지고. 네. 그래서 목줄도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견주분들. 그 큰 개들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면 또 끊어지고 그래요. 끊어져요. 예. 이 아이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얘는 내가 볼 때 앞으로 얘는 애니멀 포비아가 될 거예요. 그럴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고양이고 뭐 저 개고 뭐든 간에 동물이라면 이 아이는 치료 끝나고 나면 이제 아마 부르르 떨 거예요. 그럼요. 다른 데 뭐 이런 데도 아니고 지금 목을 네.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이 얼마나 아이의 놀랐겠어요. 충격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건 있죠. 아씨 이것도 또 화가 나서 죽겠더만. 저도요. 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휴. 야 이거 10대 청소년입니다. 얘가요 새벽에 파출소를 찾아가서 순찰차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주 개판 난동을 죽이는데 정말 진짜 이걸 어떻게 근데 참 애매한 게요. 네. 경찰들은 15살짜리잖아요. 얘. 근데 만 14세 안 된 모양이더라고. 네, 만 13세라고 그러더라고요. 13세예요. 그러면 아마 그 직전에 걔를 이제 아마 훈방 조치했던 것 같아요. 몇 번에 몇 번. 예. 그러니까 걔에 대해서 알잖아요. 네. 저 경찰들도 알아요. 쟤는 아직 만 14세 미만이라는 거. 네. 제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제 처벌 못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파출소 앞에 와가지고 경찰 나한테 했던 사람 나와하고 소리 꽥꽥 지르면서 막대기 들고 예. 순찰차 위에서 쿵쿵 굴러가면서 하는데 그거 일반 성인 같으면 태의적은 쏴버려요 그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냥 놔두겠습니까? 네. 근데 걔한테는 못해요. 촉법소년이니까. 예, 걔한테 만약에 태의적원을 쏴가지고 강제 진압했다 그러면 경찰 박살 날 겁니다. 박살. 만 13세니까 이게 11일 날 새벽 2시에 떡이 돼갖고 술을 처먹고 강동 경찰서 관할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서 파출소 앞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 밟고 올라가서 행패 부린 건데 야 K잼민이 잼민이라고 이런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지금 돌고 있대요. 예. 2m 가까운 긴 막대기 들고 있고 파출소문 뻥 차고 경찰을 밖으로 유도하더니 경찰이 나오니까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위로 뛰어 올라가고 네. 일대가 울 정도로 소리 꽥꽥 질렀대요. 나오라고 나오라고. 경찰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안 되겠구만 촬영해라 체포해야겠다 그랬더니 그놈이 거기 서갖고 안 되겠구만 체포해야겠다 말 따라하면서 약 올리고 조롱하는 거죠. 예. 에이씨 이거 정말 경찰이 다가가면 막대기 휘둘리면서 경찰 위협하고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이랬네. 이 나라 법이 얼마나 우스운지 아는 거고 총 쏘면 과잉진압 놔두면 무능 경찰.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못됐어요. 못됐지, 얘 이거. 지금 이거 내가 볼 때 지가 싹수가 노래요 이거. 술을 처먹고 길바닥에 누워 있어갖고 신고를 받고 그랬다면서요. 한 새벽 1시에 인계를 했다면서요 부모한테. 지한테 고마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객사할 놈 살려주니까 말이야. 부모한테 인계를 했는데 어찌 또 다시 뛰쳐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한테 저 잡아다 인계하는 바람에 뒤지게 혼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 길바닥에서 자게 냅두지 왜 네가 경찰 네가 나를 집에다 인계해갖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게 만드냐 이 소리 아니야. 그러면 애를 조금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또 얘가 그러고 뛰쳐나왔고 이러고 또 파출소로 다시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미 내가 볼 때 이거 비전 없어 보여요. 절도 특수절도 중으로 18건의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서 관리 중에 있는 분이셔요. 이거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참 내가 봐도 난감했을 것 같아. 이거를 진짜 같이 차에 올라가서 격투를 벌여서 그걸 그냥 집어던지기 수도 업어치기를 할 없고. 수도 없고 말이야. 이거 쥐새끼만한 거를. 또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얘 혼자 발 삐끗해갖고 차에서 떨어져서 그것도 다쳐봐요. 경찰이 다 책임지는 그러면 거예요. 또 또 뭐 과잉 진압해가지고 그런 거고 또 기본적으로 13세 미만한테 태의적은 못 쓰게 못 돼 있어요. 쓰니까요. 강제 진압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건 안 되고 이거 정말 내가 볼 때 파출소 직원들 경찰관들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4세에서 12세로 네. 일부 범죄 강력 범죄만 네네. 형사 미성년의 나이를 하향 조정하자 하고
법무부에서 아마 안으로 올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인권위에서 바로 반대했더만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네. 절대 반대 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참 답답해요. 그렇죠. 답답해요. 이거는 아마 동영상을 우리 정 PD님이 찾아서 올려주실 텐데 보시면 그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분들은 열받을 겁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요거는 또 이거 천하의 죽일 놈 얘기인데 네, 이것도. 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 9년 6월 받았어요. 9년 6월. 왜 형이 형 잘못 본 줄 알았어요. 9년 6월.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더 줘도 상관없죠, 이게 사실. 근데 많이 줬다고 지금 뉘앙스는 많이 준 걸로 나온 보도예요, 이게. 그렇죠. 14일 날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인데요. 네. 이정재 부장판사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했는데 이건 이제 성매매 시킨 거,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거, 네. 강요행위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가지고 9년 6개월을 줬다고 하고요. 네. 40시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네. 그다음에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네. 내렸다고 하는데 요 놈이 혐의가 뭐냐면 꽤 됐네. 2019년 7월부터 네. 금년 1월까지인가?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금년 네. 1월까지 그 여고생이던 B양한테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고생한테 마약을 투약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남성들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글루밍 했네요. 성적 착취 목적으로 그 여고생 아이를 글루밍 해가지고 살살 꼬여가지고 가출하게 만드는 다음에 네. 동거하면서 네. 필로폰 계속 상용시켜가지고 목롱할 때 성매매 손님 받아가고 시키고. 성매매 시킨 거예요. 이거 짐승이지, 이거 사람이 이거. 이 지금 여고생이 마약 이 부작용 때문에 예. 뇌출혈이 나가지고 오른쪽이 이렇게 반신불수가 됐대요. 아이고야. 검찰은요 22년 구형했어요. 22년. 그러니까요. 22년 검찰이 구형해달라고 했는데 9년 6개월 난 거죠. 재판부에서는 9년 6개월 준 거고요. 요 놈이 최후 진술에서 이 여고생을 이용해서 돈을 번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 살겠다. 선처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그래요. 재판부는 증거 같은 거, 진술 같은 거 보면 네.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하는 B양을 유혹하고 네. 부모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을 시키는, 가출시켰다는 거죠. 그루밍 해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자신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만든 게 확실히 인정이 된다. 네. 그러면서 유죄로 다 봤는데 이게 더 악질 아니에요, 교수님? 여기 더 나쁘죠 이거. 그런데 이걸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시켰다. 그리고 반신불수가 돼. 중상해죄만 돼도 징역 20년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9년 6월로 끝났습니다. 아이고. 에이, 이게 참 씁쓸합니다. 이 짐승 같은 새끼. 근데 참 이게 똑같이 법조인인데 검사하고 판사는 왜 이렇게 다르게 봐요? 형량 관련돼 가지고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요. 모르겠어. 아니 적어도 그 비슷한 잣대를 들이댔다면 검찰에서 22년을 구형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22년에서 판사가 구형을 할 때도 그렇게 많이 격차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판사 마음이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제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일부 무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해서 동거한 혐의는 이 지금 여고생이 내가 좋아가지고 스스로 엄마한테 얘기하고 나갔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 뭐 동거 혐의는 무죄를 선고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게 빠지더라도 이거 뭐 동거는 이거 빠져.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글루밍 당해서 갔기 때문에
저 엄마한테 나 동거한다고 얘기한 거지. 그렇죠. 그 글루밍이 여기 포함돼 있잖아. 네, 그 지금 우리 지배하에 심리적 지배하에 그러니까요.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이거는 또 스스로 동거했으니까 까준다, 까뱅이 해준다. 그 무죄하고. 소리 근데 이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금 마약 투약 시켰지, 성매매 성매매 시켰지, 그 말 때문에 다쳤지, 지금 막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서 이거 뺀다고 하더라도 22년. 거기다가 장애인이 돼버렸잖아요. 반신 네. 장애인이. 그런데 이 정도면은 너무 싼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진짜 이거는. 이런 놈은 정말 이거 햇빛 못 보게 할 수 있으면 그래야 돼요. 이거. 이거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잖아. 상악질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단순히 꿰어내가지고 이렇게 성매매 시킨 것도 악질인데 마약까지 여고생한테 야, 이거 정말. 이렇게 해요. 참. 글루밍 한 거 인정한다며요. 저 지배하에 2개. 그러면 그 스스로 가출한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고 게임에 동거라고 넘어간 얘기했지만 거죠. 동거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글루밍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범행으로 인정한다면서 또 그건 참작해서 10년 그것도 까줘도 10년씩 까주고. 아유, 참. 저 판사 맘대로라는 용어는 사라져야 됩니다. 맞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손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언론도 그렇고, 이 법조인 관련된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한데, 저도 이제 법학을 한 법학도 입장이고, 저도 법조인 부류에 들어가지만요, 법조인이 득세하는 나라가 선진국인 경우는 드물어요. 예.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법꾸라지들이 많아가지고 법 가지고 살살 빠지면서 장난치는 놈들, 지들만 법의 혜택을 보는 놈들, 이런 법꾸라지들이 많은 나라는 그거 희망 그렇게 없어요. 없죠. 법이 있는 이유가요. 왜 그래요, 교수님? 평등하고 의무나 그렇죠. 권리를 지켜줄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건데 어떤 사람한테는 유리하게, 어떤 사람한테는 불리하게 작용되면 그러면 그게 차라리 있어 법이 뭐예요. 없는 이만도 못해요. 네, 그러면. 있어 뭐예요. 그러면 차별을 위한 그 네. 어떤 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법꾸라지들은 지들은 하는 거 다 법에 위배 안 되니까 상관없고 괜찮고. 도덕적 비난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있는 거야, 별개로. 걔들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선량한 우리 절대 다수는요, 법에 위배되는 걸 먼저 따지기보다도 도덕적으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더 비난할까. 신경 쓰거든요. 근데 우리 법꾸라지 새끼들은요, 그건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는 건 나하고 하등의 관련 없어. 법에만 위배 안 되면 돼요. 맞아요. 법에만 많습니다. 위배. 내가 대표적인 법꾸라지 몇 마리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제법 잘 살고 잘 나가는 이 새끼들 있죠. 나쁜 놈들 말이야. 거의 대부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법꾸라지들은. 오늘은 네. 뭐 이 정도 이슈 네. 정리하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